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현실연애 코치 현희연입니다. 나는 솔로 20기 영어의 시무 35조 최근에 엄청 핫했죠. 남자가 여자의 단점들이 너무 많으니 지쳐서 헤어지자 했는데 여자가 붙잡은 상황이고 남자는 그럼 이것들을 지켜주면 헤어지지 않겠다 하고 지켜야 할 목록들을 보내준 것입니다.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존칭하기.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싸울 때. 싸울 때는 꼭 존댓말 쓰기, 이런 룰을 만드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함께 할 수 있는 취미 갖기. 너무 좋죠. 여담이지만 커플이 가난할수록 성관계 횟수가 많다고 해요. 취미를 즐길 돈이 없어서 집에만 있으니 하고 먹고 자고 반복하는 거죠. 물론 돈 많이 안 드는 취미들도 있으니 함께 찾아서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함께 하면 좋을 것 같네요. 몸도 건강해지고 마음도 건강해지고 골프는 조금 비싸긴 한데 그만큼 둘이 여유가 있고 인생에 필요하니까 하는 거겠죠? 그 다음, 함께일 때 더 애틋하기 위해 일주일에 두세 번은 각자 시간 갖기. 얼마나 여자가 매일 만나자고 졸랐으면. 물론 결혼하면 매일 붙어 있을 텐데 왜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려 하냐 생각하는 분 있을 텐데, 아니, 아직 결혼 안 했잖아요. 혼자 있는 시간을 포기할 수 있을 정도의 마음이 갖춰졌을 때 결혼하는 거죠. 누구나 매일 만나는 건 부담일 수 있습니다. 매일 만나면 그만큼 감정 소비, 돈 소비, 재력 소비 너무 심하죠. 그 다음, 혼자 있다고 외로워하지 말기. 애정결핍이 많이 심한 것 같아요. 혼자 절대 못 있고 남자친구랑 계속 같이 있으려 하고 너무 심하게 남자친구한테만 의지하면 남자가 질려합니다. 근데 20대 초반 아니고서 저런 사람을 본 적이 없는데 신기하네요. 그 다음, 뭔가 하기로 했으면 끝까지 하기. 저도 MFP라 뭐 하기로 해놓고 끝에 완성력은 부족하거든요. 고쳐야 할 부분이죠. 너무 극단적인 P는 제이가 보기에는 이해가 안 될 것 같습니다. 이해합니다. 그 다음, 여기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요. 평소 내가 한 말이나 행동들은 악의를 가지고 한 것이 아니므로 서운해하지 말기. 여자들 중에 애정결핍 심한 불안형들은 아무래도 서운해할 상황이 많고 별것도 아닌 걸로 섭섭해하고 애인의 말이나 행동을 본인 기준으로 판단하고 재단해서 악의적으로 해석합니다. 예시로 상대방이 본인에게 어떠어떠한 말투 좀 고쳐줬으면 좋겠어 이랬는데 고집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는데 삐지고 서운해하는 거. 그리고 행동이 조금만 적극적이지 않아도 넌 날 안 사랑해 이러면서 서운해하는 거. 20대 초반 여자들 단골 멘트. 넌 날 사랑하는 게 아니야. 이거잖아요. 물론 둔하고 감정 기복 없는 여자들 제외하고요. 물론 예민한 여자가 더 섬세하고 작은 거에도 감사함을 크게 느끼는 장점도 있죠. 근데 작은 거에도 서운함을 크게 느낀다는 단점이 있어요. 제가 생각한 건데 장점이 큰 사람일수록 단점이 큽니다. 그 다음, 술 만취되지 않기. 남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여자로 많이 말하죠. 저는 소개팅에서 남자가 마음에 들면 제일 싫어하는 여자 타입을 꼭 물어보거든요. 근데 30대는 대부분 술자리 좋아하고 만취되는 여자. 이걸 꼭 말하더라고요. 20대 때 그런 여자친구 만나본 적이 있을 테니까 경험상 말하는 거겠죠? 그런 여자 때문에 힘들었던 경험이 있으니까. 그 다음도 중요한데, 밤늦게 부르지 않기, 잠 못 자게 하지 않기. 위에 혼자 있다고 외로워하지 않기랑 같은 맥락이죠. 혼자 있어서 외로우니 자꾸 남자친구를 괴롭게 만들잖아요. 그 다음, 운동하기, 많이 돌아다니기, 부지런해지기. 이건 정숙이 지금 퇴직하고 쉬는 중이라 집에만 있어서 건강상 걱정해서 말하는 것 같은데, 이것까지는 너무 간섭한 것 같긴 해요. 계속 일하다가 쉬는 중인데 게으를 수도 있지. 근데 부지런한 제이들한테는 물론 보기 싫을 것 같긴 하네요. 이래서 둘은 이미 파국입니다. 안 맞아요. 그 다음, 무력 없애기. 명품 치장하고 무력 심한 건 자존감 낮은 사람들 특징이라 고칠 수 없습니다. 낮은 자존감은 절대 고칠 수 없어요. 주변에 심한 사람 2명 봤는데 그들끼리 알아보는 건지 서로 싫어하더라고요. 동족 상잔인가? 그 다음, 비관적인 마음 갖지 않기. 뭔가를 싫어하기보다 받아들여 보기. 얼마나 비관적이라 이거저거 다 싫다고 했으면. 그 다음, 생판 모르는 사람 비난하지 않기. 말 습관 자체가 이런 사람 있습니다. 모르는 사람 지나가는데 옆 사람한테 욕하고 이러는 사람. 두꺼운 다리 여자 지나가면 욕한다든지, 뚱뚱한 여자 지나가면 비웃고 욕한다든지, 키 작은 남자 지나가면 쑥덕거린다든지, 못생긴 남자 지나가면 아무 행동도 안 했는데 욕한다든지.
등 저는 이런 사람 다 죽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일 싫어하는 타입이에요. 특히 외적으로 신경 많이 쓰는 정숙이라 외적인 모습으로 욕을 많이 했을 거라 판단됩니다. 사람이 남을 비난할 때는 결국 본인의 컴플렉스도 투영되는 법이죠. 그 다음, 기분이 안 좋아도 소리치지 않기. 근데 이건 현자가 아니고서야. 기분 안 좋다고 남자친구한테 이유 없이 시비만 안 걸면 됩니다. 이 정도면 남자 입장에서 여자를 포기할 만도 한데, 그래도 시무 35조 만들어서 사람 만들려고 하는 건 보통의 남자였다면 바로 이별하죠. 그리고 30대 정도 됐으면 사람 안 바뀌는 거 알고 저런 단점들 보이면 맞춰가려 하지 않고 바로 포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연애는 무조건 끼리끼리이기 때문에 영호도 저런 여자 만나는 것 자체가 정상은 아닙니다. 20대면 그럴 수 있으나 30대가? 나는 솔로 20기 영수 보고 사람 평가하는 거 꼴보기 싫다 하는데 솔직히 속으로 다들 남 평가하고 살잖아요. 왜 아닌 척 위선 떨어요? 딱 봐도 정숙은 무력 심하고 명품으로 휘감고 미친 듯이 꾸미는 거 다 자존감 낮아서인 거. 영수 말이 맞잖아요. 똑똑한 사람이라 그런지 정말 단 한마디도 틀린 말을 한 적이 없어요. 모든 문장에 기승전결도 완벽하죠. 물론 팩트라고 다 내뱉어도 되는 건 아니지만 걱정돼서 조언 정도는 할 수 있죠. 멍청한 사람보단 재수없는 똑똑한 사람이 낫습니다. 그리고 정숙이 성적으로 매력 어필해서 쉽게 남자 꼬시려는 것도 그거 아니면 자신한테 더 큰 매력이 없다는 걸 아는 거고 자존감이 낮은 겁니다. 자존감 낮은데 애정결핍까지 있으면 연애 상대는 피말라 죽습니다. 맨날 별것도 아닌 걸로 자기 안 사랑한다고 서운해하고 삐지고 상대가 혼자 있는 시간도 필요한데 허구한 날 같이 있고 싶어 하죠. 저기 단점들 중에 두세 개 정도는 정숙의 장점이 크기 때문에 커버된다고 생각하나 단점이 너무 많아요. 서로 사랑하던 연인이 이별할 때는 단점이 장점으로 커버되지 않을 때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영호는 이별을 고한 거고 정숙이 붙잡으니 해결 방안을 내놓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왈가왈부할 건 아니에요. 둘이 알아서 하는 거죠. 매번 말하지만 끼리끼리이기 때문입니다. 끼리끼리라는 말이 듣기 싫으면 헤어지는 게 맞습니다. 그럼 안녕.